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오늘 전 새로 구매한 장비를 언박싱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품은 짐벌의 짐벌입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참, 혹시 구독 안 하셨으면 아시죠? 자, 이 박스입니다. 스코티 맥스 스터프에서 구매한 마이크로 프로2입니다. 제가 주문을 한 후 물건을 배송받았는데 다른 물건이 와서 다시 배송을 해서 겨우 받았습니다. 덕택에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언박싱부터 보시죠. 박스를 보시면 볼 게 없습니다. 일반 박스에 스티커로 제품 사진이 붙어 있네요. 뭔가 허접한 느낌이 납니다. 안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종이가 보입니다. 안에 스티로폼을 그냥 잘라서 대충 만든 거네요. 종이는 간단한 설명서입니다. 그 아래는 제품이 보입니다. 시커멓게 생겼네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DJI 포켓2나 고프로의 상하 진동을 잡아주는 짐벌의 짐벌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품을 보면 이상하네요. 전 프로 모델이라 3단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2단 구성이네요. 안에 다른 구성물은 없습니다. 잘못 온 걸까요? 잠시 끊고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아래 봉 부분에 1단이 있는 형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다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제품 같은데 표면이 거칠어서 시제품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냄새도 살짝 나는데 조금 지나니 괜찮네요. 보시다시피 안쪽에 있는 스프링이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양쪽의 휠을 조정해서 스프링의 탄성을 조절해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합하는 제품의 무게에 따라 탄성을 바꿔야 하며 아무래도 가벼울 경우 무게추를 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이 제품과 함께 2가지 더 주문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무료 배송을 위해 추가로 주문한 것입니다만 꼭 필요할 것 같은 제품이 된 것 같습니다. 무게추와 미니 삼각대입니다. 무게추는 보시다시피 100g짜리 2개와 연결을 위한 봉처럼 생긴 20g짜리 추입니다. 미니 삼각대는 맨프로토 픽시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금 작고 이것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볍고 플라스틱이라 어느 정도 지탱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장점으론 이 볼헤드 부분이 분리되어 삼각대와 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각대 중간에 높이 조절을 위한 회전형 휠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높게, 반대로 하면 낮게 사용 가능합니다. 무게추와 삼각대의 마감은 그나마 나은데 마이크로 프로2는 아무래도 마감이 좋지 못합니다. 이 제품이 뭔지 궁금하시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포켓2나 고프로는 자체 짐벌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영상 촬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장시간 걷는 촬영을 진행할 경우 상하의 움직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촬영한 것을 빠르게 돌리면 더욱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스테빌라이저의 한계로 카메라 렌즈의 위치를 기준으로 보면 펜축, 틸트축, 롤축은 짐벌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하로 움직이는 무빙은 잡아낼 수 없습니다. 이 제품은 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잡아내기 위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시간 걷는 촬영을 한다 해도 상하 움직임을 줄여주는 영상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날로그적으로 잡아내는 거라 완벽하지 않아 보이지만 상당한 감소 효과를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총 4가지 모드가 있는데 아래로 뒤집어진 모양이 가장 부드러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밸런스드 업라이트 모드가 일반적인 모드입니다. 단순 업라이트 모드는 3단을 펼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네요. 셀피 스틱 모드는 아시겠죠? 그럼 이 제품에 포켓2를 설치한 후 세팅해 보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니 이 2개의 휠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위쪽이 페이로드를 조절하는 것이고 아래쪽이 밸런스 댐핑을 조절하는 거라고 합니다. 처음엔 페이로드를 조절해 수평이거나 조금 아래로 처지게 조절하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댐핑 조절기 휠을 시계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댐핑 100% 상태이며 격렬한 이동에 좋다고 하네요. 이 상태에서 360도를 돌려서 풀어내면 댐핑 0%로 아주 많이 흔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4분의 1씩 돌려서, 즉 90도씩 돌려서 25%, 50%, 75%씩 돌려가며 걸을 때의 영상을 확인하라고 하네요. 대부분의 걸음의 경우 25%에서 75%까지가 적합한 설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이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좁으니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없는 상태로 쭉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손을 살짝 앞으로 내밀고 이러고 다니죠. 이에 페이로드를 끝까지 좌측을 해서 풀어줍니다. 그러면 가장 가벼운 상태죠. 이쪽에 댐핑 노브도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 정도가 끝이라면 여기서 360도를 돌리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댐핑이 가장 약한 상태에서 잘 연결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평이 맞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화면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이 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한 것을 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잘 연결된 거 보이시죠? 지금 이 상태로는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그런지 천천히 오히려 약간 더 흔들리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일단 무게추를 조금 더 달고 한 100g, 50g 정도를 달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습니다. 100g짜리 말고 여기 50g입니다. 요거는 같이 저 스커티에서 산 것이고 50g은 스몰리그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연결을 해주면 보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죠. 사실 이 긴 것만 없이 여기다 바로 연결하면 좋은데 이게 구조상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스커티에서 이걸 구매하셔야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25%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0도 정도 꺾으면은 약간 힘이 더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도 약간 너무 처진 걸 수도 있으니까 또 약간 돌려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좀 출렁거림이 지나칠 정도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너무 출렁거립니다. 이쪽 페이로드 쪽을 약간 올려서 위를 좀 당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50g은 조금 제대로 동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00g으로 올려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100g을 다니까 완전 축 처지네요. 이게 댐핑은 50%, 페이로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네요. 이제 땅바닥에다 딱 고정시키고 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 정도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게가 늘어나니까는 더 고정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는데 아직도 제가 막 바랬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g을 더 올려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바라는 게 좀 큰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200g을 올려고 그 다음에 페이로드 맞추고 75% 상태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영상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용할 경우 더 좋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맞습니다. 4배속으로 봤을 때 더욱 확인하기 쉬운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 특히 중앙을 잘 보셔야 되는데 중앙 전면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할 경우엔 덜 흔들리는 것을 보실 수 있네요. 하지만 주변부에서 흔들리는 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광광 렌즈이다 보니 중앙보다 주변으로 갈수록 작은 흔들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흔들림이 강조돼 보인다고 생각되네요. 우리가 지속해서 걷는 장면을 촬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라면 주변부는 계속 흔들리게 느껴지는 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결합하고 추를 200g을 결합했을 경우 총 무게는 623g이 됩니다. 포켓이 멀티핸들 포함 155g인데 거의 500g 가까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포켓2가 가진 최고 강점인 휴대성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며 득실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큰 무게 증가라고 생각되네요. 얻는 것 대비 잃는 게 제겐 더 커 보입니다. 만약 단독으로 사용 시 정말 상하 흔들림이 심하다면 필수로 사용하겠지만 단독의 영상도 사실 닌자 워킹 정도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신경 쓴다면 괜찮은 화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고민이 되네요. 참, 화면에선 테스트하지 못했지만 킥보드나 자전거에 연결하면 아주 좋은 결과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킥보드는 바퀴 진동으로 인해 포켓2를 결합하고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이 제품과 연결하면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추후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제품에 대한 너무 큰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정하는 것 자체도 트라이 앤 에러를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군요. 물론 한 번 조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연결해 사용하면 되기에 그 점은 편리한 점입니다. 장착 팁을 드리자면 현재 포켓2 기준으로 추없이 사용하기엔 스프링이 너무 센 것 같습니다. 100g 정도 달면 무리 없이 동작이 가능합니다. 더 무겁게 하면 세팅하기 더 편하고 좀 더 부드럽게 작동이 가능한 것 같은데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착한 후 이 페이로드를 조절해 수평보다 조금 낮게 되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댐핑 휠을 돌려 조절하는데 너무 부드러우면 작은 움직임도 그대로 받아들이니 50% 정도로 움직임을 제한해두면 보다 나은 품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린 후 보았을 때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보이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일상생활에선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할 경우에 장착해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사용해 보면서 더 좋은 방법을 알게 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제품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